On the morning of December 10, 1996, I woke up to discover that I had a brain disorder of my own. A blood vessel exploded in the left half of my brain. And in the course of 4 hours, I watched my brain completely deteriorate in its ability to process all information. 1993년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의학부 연구원으로 활동, 1994년 최연소 전미 정신질환자 협회 본부 임원 등극, 1996년 하버드 의과대학의 마이셀상 수상, 37세의 나이로 엄청난 커리어를 쌓고 미국 과학계에서 이름을 날린 신경과학자 질볼트 테일러. 그러나 같은 해 1996년 12월 10일 그녀에게 뇌졸중이 발병합니다. 뇌졸중 발생 후 단 4시간 만에 테일러는 37년 동안 쌓아온 좌뇌의 기능을 모두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과대학에서 일하던 젊은 신경과학자는 걷지도 말하지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장애인이 되어버립니다. I essentially became an infant in a woman's body. 그녀의 뇌에 생긴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뇌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 뇌는 좌뇌와 우뇌로 나뉘어져 있고 이 둘 사이를 이어주는 뇌량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정보를 교환합니다. 좌뇌는 말하고 듣고 읽고 쓰기와 같은 언어적 표현과 논리적 분석적 사고를 바탕으로 추론 및 문제 해결에 뛰어나고, 우뇌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감지하는 비언어적 표현과 상상력과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예술적 활동에 뛰어납니다. 테일러의 좌뇌에서 시작된 출혈은 좌뇌의 기능을 서서히 마비시켰습니다. 좌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말하고 이해할 수 없게 되었고, 주변의 물체를 3차원으로 제대로 지각할 수 없게 되었고, 몸의 경계도 확실히 인식하지 못하고 시간 감각까지 사라졌습니다. 좌뇌의 기능이 멈췄던 당시의 기억을 그녀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귀로 들어오는 소리는 뇌를 무감하게 때릴 뿐이었고, 사람들의 목소리와 주위에서 덜컥거리는 소음을 구별할 수가 없었다. 내가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매우 놀랐다. 마음속으로 내가 또박또박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지만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는 순간 뇌 속의 단어와 들어맞지 않았다. 3차원의 물체의 지각도 불가능했다. 어떤 것도 가까이 있거나 멀리 떨어져 보이지 않았다. 문간에 누가 서 있더라도 움직이기 전까지는 그 존재를 알아볼 수 없었다. 내가 특정한 화소 지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힘겨웠다. 게다가 색깔이 인식되지 않아서 색을 구분할 수 없었다. 내 몸이 어디서 시작하고 끝나는지 경계를 명확히 분간할 수 없었다. 더 이상 나를 독자적인 대상으로 지각할 수 없었다. 손가락들의 마음대로 섬세하게 조종할 수도 없었다. 몸뚱이가 천근만근 무거웠고 기력이 약해졌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좌뇌의 기능이 멈추자 그녀는 아주 자유로워집니다. 그 사람은 정말 짜증나.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지? 등 뇌가 좌뇌의 언어 중추를 통해 끊임없이 속삭이던 질투, 불안 등의 뇌의 제잘거림이 사라졌고, 그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고 감정의 요동도 없는 완전한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좌뇌를 사용해서 정보를 분류하고 세부 문제에 집착하던 그녀의 지각도 자유로워집니다. 과거, 미래에 대한 시간관념도 사라졌고, 그녀가 지각할 수 있게 된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재뿐입니다. 그리고 이 현재는 그녀에게 무한한 아름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몸의 경계는 어디까지인지를 자각할 수 없게 되었고, 공간도 시간도 나도 없어져 버린 우주와 하나가 된 초월적 유동체처럼 느끼게 됩니다. 좌뇌는 나를 남들과 구별되는 존재로 인식하게 하지만 좌뇌의 기능이 사라지면서 더 이상 이런 구분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고요해진 좌뇌와는 반대로 우뇌는 활기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에 잘 공감할 수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현재에 집중할 수 있었고, 평온하고 차분한 의식이 밀려들면서 열방과 같은 희열에 빠져들었습니다. 좌뇌의 손상으로 경험하게 된 마음의 평화는 그녀를 계속 유혹했습니다. 37년을 치열하게 살다 보니 불안감, 스트레스, 초조함, 타인과의 비교 등 마음의 불안이 그녀를 떠난 적이 없었지만, 좌뇌가 꺼져버리니 그동안의 모든 불안이 덧없이 느껴졌고, 난생 처음 경험하는 평온한 행복감이 그녀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녀가 사랑하는 일과 가족이 있었고, 이 깨달음을 알리고 싶다는 마음속 울림 또한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뇌졸중 수술을 받게 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회복에 집중하게 됩니다. 마음속 평화를 느꼈던 그 경험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큰 사명감을 간직한 채 말이죠. 뇌졸중 발생 후 6개월 안에 회복하지 못하면 뇌 기능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는 의사들의 말이 테일러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뇌졸중 발생 후 8년간의 재활을 통해 몸과 마음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회복이 가능했던 이유를 뇌가 유연하게 변화하는 능력인 뇌 가소성에서 찾습니다. 뇌 가소성은 여러 꼬마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놀이터에는 공을 차거나 그네를 타거나
정글짐에서 노는 등 여러 아이들이 군데군데 모여놉니다. 정글짐이 없어졌다고 정글짐에서 놀던 아이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은 놀이 대상을 바꾸어서 놀이를 계속합니다. 뉴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된 뉴런의 기능을 지우면 이 세포들은 자극이 없어서 죽거나 다른 할 일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시각의 경우 한쪽 눈에 안대를 씌워 시각피지 세포로 들어오는 자극을 막으면 이 세포들은 인접세포들과 접촉하여 다른 할 일을 찾습니다. 시각장애인 중에 청각이 발달한 경우도 이러한 세포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뇌졸중이나 기타 여러 이유로 뇌에서 기능하던 세포들이 본연의 역할을 잃게 되었다면 뇌의 가소성을 믿고 뇌의 성장과 학습 및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뉴런은 다른 뉴런과 회로로 연결되면 살아나고 자극 없이 고립되면 죽기 때문입니다. 뇌졸중 수술이 끝나고 몇 달 동안 그녀는 텔레비전, 전화, 라디오는 아예 접하지 않았습니다. 이 매체들은 그녀의 기력을 바닥나게 만들고 학습 의욕을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대신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배우는 데 집중합니다. 뇌가 순차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옷 입는 법, 침을 삼키는 법 같은 기본적인 생활 양식부터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을 아주 신중하게 선택해서 배분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절실히 되찾고 싶은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고 다른 일에는 기력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뇌졸중으로 뇌가 취약해진 그녀는 뇌의 수면 욕구를 무시할 때마다 감각계의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건강한 일반인들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면 집중력 저하, 예민함 등의 문제를 겪습니다. 뇌가 취약해진 상태에서 그녀는 이러한 문제를 훨씬 더 증폭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녀가 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사랑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녀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는 매일 그녀가 거둔 성취를 축하하며 그녀가 얼마나 잘해내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침을 삼킬 줄 알게 되고 다시 걷는 법을 알게 되는 등 사소한 성공에도 모녀는 함께 기뻐했고 옆에서 응원해주는 어머니의 모습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깨어있을 때의 노력과 충분한 수면 시간 확보 그리고 어머니의 따뜻한 지지로 테일러는 8년의 기간을 거쳐 뇌를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뇌를 회복한 그녀에게 이제 가장 중요해진 것은 여러 부정적인 감정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열방과도 같았던 그 경험이 운의 의식 속에 존재하며 누구든지 노력만 하면 뇌의 그 부분에 들어가 마음의 평화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러한 생각은 티베트 수도승과 프란체스코 수도의 수녀들의 뇌를 촬영한 뇌실험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해당 실험에서 수도승과 수녀들은 명상의 절정에 달하거나 신과의 합의를 느끼는 순간에 실을 잡아당기도록 했는데 실을 잡아당기는 순간 그들의 뇌 속에는 좌뇌 언어 중추와 정위연합 영역의 활동이 감소했습니다. 즉 그들이 실을 잡아당기는 그 순간에 뇌는 제잘거림을 멈추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고 신체는 공간감을 잃고 몸의 경계가 희미해져 우주와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실을 잡아당기는 순간과 테일러가 뇌졸중으로 경험한 것은 본질적으로 같았던 것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수년간의 노력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에 도달하는 방법을 배웠고 테일러는 우연한 사고로 마음의 평화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테일러에 따르면 마음의 평화에 도달하는 첫 단계는 알아차림입니다. 부정적 사고나 감정의 순환 회로에서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나면 그 다음으로는 이런 회로가 내 몸 안에 생리적으로 어떤 느낌을 주는지에 집중합니다. 경계심이 드는지, 동공이 팽창했는지, 숨이 깊거나 얇든지, 가슴이 답답한지, 머리가 멍한지, 속이 불편한지 등 공포, 불안, 분노의 신경회로를 가동시키는 자극은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일단 회로가 가동되면 일관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므로 우리는 이를 의식적으로 관찰하도록 스스로 훈련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뇌가 아주 단정적이거나 비생산적이거나 통제 불능으로 느껴지는 회로를 가동할 때면 그녀는 정서적, 생리적 반응이 사라질 때까지 90초를 기다립니다. 우리 몸에는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변형계 감정 프로그램이 있는데 하나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다가 완전히 멈추는데 90초 정도가 걸립니다. 가령 분노라는 감정은 자동으로 유발되도록 설계된 반응입니다. 어떤 계기로 인해 뇌가 분비한 화학물질이 몸에 차오르면 우리는 생리적 반응을 겪습니다. 최초의 자극이 있고 90초 안에 분노를 구성하는 화학 성분이 혈류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면 우리의 자동 반응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90초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화가 나 있다면 그것은 그 회로가 계속해서 돌도록 스스로 의식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신경회로에 다시 접속할지 아니면 감정을 스쳐 지나가는 단순한 생리현상으로 사라지게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테일러는 마음대로 푸념하는 시간을 정해두는 것도 권합니다.
그녀는 오전 9시부터 9시 반, 오후 9시부터 9시 반까지는 좌뇌가 마음대로 제잘거리고 비판하도록 놔두지만 그 시간 이외에는 근심, 걱정, 미움, 질투 등 내부의 언어적 폭력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포들은 이런 시간적 구분에 금세 적응하게 되고 시간적 구분을 통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평온하게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끝으로 좌뇌를 잠재우고 우뇌를 활성화시키는 마음의 평화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좌뇌와 우뇌를 균형 있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끊임없이 좌뇌를 계속 흥분시킵니다. 그 결과 좌뇌와 우뇌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바쁘고 치열한 현대사회에서 좌뇌의 논리력과 분석력은 필수적입니다. 좌뇌의 제잘거림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고 외부 세계와 소통하게 해주며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좌뇌에 과하게 의존할 때 발생합니다. 좌뇌의 제잘거림이 부정적으로 증폭되면 지나친 걱정과 불안, 자기 혐오, 타인에 대한 증오 등으로 발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좌뇌는 과거에 배운 것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종교, 정치, 인종 등의 구분으로 경계짓는 것을 좋아하고 옳거나 그른 것 혹은 좋거나 나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을 뇌 속 제잘거림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달합니다. 반면에 우뇌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우뇌는 현재에 집중합니다. 옳거나 그른 것, 좋거나 나쁜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키가 크거나 돈이 많다는 것을 알아볼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한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인류라는 가족의 평등한 일원으로 여기고 영토, 인종, 종교 같은 인위적 경계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뇌에 과하게 의존하게 되면 현실과의 끈을 놓고 대부분의 시간을 공상에 빠져 지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좌뇌와 우뇌의 두 성격 사이에 균형을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좌뇌를 끊임없이 자극하는 사회에서 좌뇌를 잠재우고 우뇌를 활성화시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좌뇌와 우뇌의 균형을 잘 맞추게 되면 변화를 기꺼이 수용할 만큼 인지력이 유연하면서도 사회적 기준에서 이탈하지 않고 현실 감각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타고난 인지적 재능을 제대로 평가하고 활용할 줄 안다면 우리의 삶은 보다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 구성원이 많아진다면 세상은 보다 더 따뜻하고 이해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꿈같은 사회에 대한 희망이 바로 테일러가 뇌졸중을 딛고 일어서게 만든 원동력이 아니었을까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